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미투 운동, 법조계와 문화계를 거쳐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미투 운동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이주 여성들의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통큰 인터뷰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미투 운동,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주 여성들의 미투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분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 여성 인권 운동의 대모라고 불리죠. 강혜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주로 활동은 대구에서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주 여성인권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서울 포함해서 7개 저희들이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 전체 대표도 맡고 있고. 예, 대구 지부의 대표도 맡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좀 이제 미투 운동이 예. 우리나라까지 이제 와가지고 저는 설마 했는데 종교계까지 가더라고요. 예, 뭐 사실 저희들은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종교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죠. 예, 또 시기별로 종교계 성폭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주 여성들한테도 이제 미투 여성이란다. 미투 운동이 예. 밀어닥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그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언어나 정보의 부족 때문에 많은 이주 여성들이 미투 운동 현상을 알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지원하는 기관에 봤을 때는 이주 여성들이 성폭력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문제나 이제 정보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투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도 미투 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 거죠. 오히려 많겠죠.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은 취약한 그룹일수록 피해가 많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고 자체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선주민 여성들 같은 경우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이 높지 않지요. 더군다나 이주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체류권이 불안정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신고하기가 더 힘든 형편에 있죠. 그래도 어디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좀. 예, 지금 현재 가장 긴급하게 할 수 있다라면은 그 다누리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통역도 해주는 다누리 콜센터라고 1577-1366으로 하시면 저희들처럼 이주 여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면 되겠고, 뭐 그리고 급한 대로 112 경찰에 대한 신고는 가장 기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여성 인권센터에도 신고하면 안 됩니까? 예, 당연히 이제 1577-1366으로 해도 저희 센터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되는구나. 예, 예. 지금 이제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그리고 대구 이주여성 상담소로 바로 전화를 하신다면 가장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례는 굉장히 많을 텐데 미투 운동의 본질이 또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주 여성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신고를 꺼리거나 이제 하여간 뭐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주 여성과 그 한국 여성들과의 성폭력 문제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남성들한테는 성문화가 허용적이고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좀 정조, 순결을 강요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성문화가 있었지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관계에 한 것처럼 인식되는 잘못된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설사 성폭력 피해자라도 밖으로 드러내 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었다는 것인 거죠. 그것이 이번에는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가해자까지 이제 직접 폭로하는 걸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거 혹시 내 잘못이 아니었을까?
라고 여성들이 자기 비난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가해자가 한국인 사장이나 한국인 동료 노동자이거나 이렇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성폭력 피해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 너를 해고하겠어. 월급을 주지 않겠어. 네. 아니면 미동력이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버릴 거야. 네. 이제 이런 거에 직접적인 협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이 이제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그 아까 이제 그 성폭력, 그러니까 이제 미투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권력 관계가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갑질 네. 중에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갑질이죠. 예.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항상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고, 예. 저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는데, 예. 약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이분의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미투 운동 때문에 뭐 펜스룰을 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는 좀 성폭력 문제 혹은 성희롱 문제에서 자유로웠는가 성찰하는 남성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폭력을 목격하고도 입을 다물었던 나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물론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성과 남성이 이미 남성 우위, 여성 열등함, 하위 이렇게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제 여성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성 여성의 권력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뭐 같이 포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90%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너무 권력의 문제로만 가져간다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를 간과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가 성차별적인 구조의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이고 그 얘기하다 보면 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예. 사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주 여성에 대한 미투 운동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뭐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에는 결혼 이주 여성만 있는 게 아닌 것인 거죠. 뭐 노동으로 온 사람, 그리고 유학으로 온 사람, 동포 비자로 온 사람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각 모든 비자 유형별로 성폭력 사례들이 있는데, 먼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이제 많은 성폭력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는 이제 고용주한테서 이제 감금, 성폭행까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빨리 학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폭력으로 신고하고 하면은 보복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고소 자체를 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를 저희들이 봤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용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집주인한테 성폭력 피해를 겪고 경찰이 고소했더니 또 경찰에 의해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비자 유형별로 다양한 성폭력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 성폭력 조사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왜 그렇게, 말하자면 원인을 마치 피해자가 제공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면 될 텐데, 너 잘못 말하면은 무고죄에 걸려, 잘못하면 명예훼손죄에 걸려.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많은 네트워크를 갖지 않은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는 피해자인데 도리어 내가 더 큰 벌을 받는 것 아니야? 라는 두려움 속에서 신고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 피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2차 피해라고 보는데, 경찰들이 특히 이주 여성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혹시 이제 성폭력 피해라고 그러고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많이 이야기한 건 악용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여성도 그렇지만 이주 여성들도 자기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뭐 체류 연장을 위해서 도구로 쓴다거나 이러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거는 좀
의외인데요. 경찰들이 예. 그러니까 뭔가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성폭력 문제, 여성차별 문제에다가 이제 하나가 더 보태지는 거죠. 인종차별 문제. 예, 그런 문제까지 같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더욱 세심하고 그 통역도 중요하고요. 선주민 여성들처럼 이제 동행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이주 여성들은 그런 상담소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NGO 영역에서 다 이제 동행 지원을 하고 통역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신고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신변 위험 때문에 뭐 피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지금 전국에는 28개의 이주 여성 쉼터가 있습니다. 그 이주 여성 쉼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성매매 피해 이주 여성까지 다 네. 입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투 운동 와중에서 이제 성폭력에 대한 법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얼마 전에 그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네. 이제 폭력과 협박이 있을 때 이제 강간죄가 성립하게 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이 너무 소송을 남발한다든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권고를 내렸고요. 네.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형법 개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도 한국의 성폭력 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법이 더 촘촘하게 짜여지면 이주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마련되면 이주 여성들도 똑같이 보호를 예, 받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가정 내 성폭력 사례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또 어떤 경우인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국제결혼 가정에서 처음으로 가정이죠, 부부인데 네. 강간죄가 성립이 됐습니다. 판례가 나왔어요? 예,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우리나라는 판례 중심주의니까 그 이후로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제 국제결혼 가정의 좀 특수성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간의 나이 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12.1세지만 요즘은 간격이 줄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 2000년 2008년, 9년, 10년까지만 해도 20살, 30살씩 나이 네. 차이가 났었죠. 예. 그런데 그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남성들이 뭐 그 세대는 또 대부분 성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성관계나 이런 걸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매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또 포르노 산업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부간에 어떤 성관계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포르노를 털어놓고 부인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성도착적인 행위들. 예, 말하자면 어떻게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변태죠, 뭐. 예, 이제 우리 이주 여성들은 와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둘이서 합의를 하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합의 없이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에게 이제 그런 행위들을 강요했을 때 굉장히 놀라죠. 예, 그래서 제가 상담한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낮보다 밤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예,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국제 결혼한 남성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성들이 부부간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의사소통의 방식으로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방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관계, 관계를 돈독히 하는 관계로서의 성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 내 성폭력 문제 말고 또 새로운 또 신종 무슨 문제점들이 있는 게 있나요? 이주 여성들한테? 이주 여성들한테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태국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도 태국에 갈 때 네. 무비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태국이나 이런데 우리도 태국 여행 가서 마사지 안 받고 오는 사람 잘 없죠. 예, 태국에는 그 이제 마사지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사지 없으면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마사지 없어 하면서 성매매하고 이제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태국에서 마사지가 뭐 하나의 정당한 직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마사지 일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유흥업소나 성매매로 넘어가는 것인 거죠. 브로커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도 태국 여성들의 그 마사지 업소 이후 그 유흥업이나 인신매매로 유입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이제 여기 와서 하게 되네요. 예, 그것이 가장 괴로운 것인 거죠. 어떤 예측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어서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주 여성들 스스로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외국에 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주 여성들의 권리 지키기 위해 대한 정보들을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해야 되지만 이주 여성 스스로도 노동을 하면서 나의 권리 뭘지, 여성 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인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 법무부에서도 이제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이주민은 그때 반드시 이주 여성들의 그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모국어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주 여성 노동자로 올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외국 인력교만 교육을 일정 정도 시킵니다. 그때 필수적으로 모국어로 되어 있는 그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여성 폭력에 대해서는 저는 여성가족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취약계층의 이제 한 그룹인 이제 우리 이주 여성들을 위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 이주 여성 상담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마련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든 법무부든 그런 어떤 여성 폭력 피해자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들이 일단은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져서 부처 협조를 통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온다는 것은 노동자로 오든 결혼을 오든 한국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본인들의 희망도 있지만 그것이 맞물렸을 때 이주가 성사된 것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 정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미를 잘 몰라서 제가.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 생활하는 한국인들 얘기 들으면 두 부류가 있죠. 예, 적극적으로 그 사회에 이제 주류인들하고만 어울린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한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교육할 때 많이 쓰는 자료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동물농장이라는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농장에는 대부분 양들만 있습니다. 예, 그 양들만 있으니까 혼자인 염소가 같이 끼어서 놀고 싶어요. 같이 놀고 싶은데 양의 우두머리가 계속 이 염소를 밀쳐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는 너무 같이 놀고 싶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자기 뿔도 자르고 그 양들이 흘린 털을 모아서 이제 짜가지고 그걸 옷처럼 입으면서 양이 되고 싶었던 거죠.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러다가 또 덜켜요. 그렇게 흉내내면서 사는 것이. 그러면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이제 소외감이 느껴지니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찰나에 농장 주인이 소도 데려오고 말도 데려오고 이제 닭, 오리 다양한 동물들을 데리고 온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들의 세상이었는데 양들도 자기들이 하나의 소수가 된 거죠. 다양성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염소는 이제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 영상을 보여주면 많은 이주민들이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염소가 나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 염소처럼 뿔 자르고 막 이렇게 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처럼 양처럼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긴 힘들 거래요. 왜? 저렇게 언젠간 표가 날 테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주 여성을 드러내고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를 부정하지 않았을 때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았을 때 힘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좀 힘겹죠, 사실은. 왜냐하면 특히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집에서 자기의 정체성의 기반인 베트남 말이나 캄보디아 말도 못 쓰게 해, 그 음식도 못 먹게 해. 이러니까 그 정체성을 굉장히 부정당하기 쉬운 조건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217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또 저희들 NGO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좀 이주 여성들의 삶 자체, 정체성에 대한 긍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주 여성들이 이주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 됐을 때 우리 정책이 변하는 거지, 저만 해도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얘기했을 때보다는 이주 여성 당사자들이 얘기했을 때 훨씬 힘이 실리고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하자. 이제 이런 것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회원이나 이제 그 선후배 이제 이주 여성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항상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번 외치고 시작하자고. 나도 그러고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네, 이제 네. 이해가 확실히 가네요. 네.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에서 앞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그 활동 계획이 뭐 마련돼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3월 9일 날 이제 국회에서 이주 여성도 미투 외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제 했군요. 이주 여성들이 왜 미투 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주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 숙소 긴급 점검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도 이제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적 발급을 제한하겠다, 이런 대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녹화 이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이주 여성 미투에 대한 대책 회의에 참여하느라고 이제 그래요? 조금 늦었는데요. 네. 사실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 성폭력 문제 대책은 하나의 부서 갖고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여성가족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9일 날 토론회 때 법무부에서는 일단 여성폭력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는 체류를 연장해줘라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 변경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주민들이 사용하는 숙소의 기준치에 미달했을 때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줘라.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이주 여성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주 여성 전문 상담소를 설치하라. 이것이 각 부서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전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이러한 어떤 저희들의 정책 제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끝까지 살필 것이고, 지금 현재 그 3월 9일 토론회 이후에 현재 나온 대책들을 점검하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2차 지금 액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나요? 국회에서 이번에 아무래도 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제 미투 운동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각 당들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장애 여성이나 이주 여성들은 조금 더 젠더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표가 돼야지 관심을 갖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6.13 지방선거와 연결해서 물론 이주 여성들은 그 한국으로 귀화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도 있고,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지나면 지방선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주 여성도 투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주 여성 안전에 관한 대책을 내놓는 구의원, 시의원을 찍겠다. 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국으로 이제 운동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좀 늦었어요. 이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여성 운동가입니다. 예, 학교 때도 제가 이제 총여학생회 운동을 했었고 졸업하자마자 한국 여성단체, 선주민 여성단체에서 한 20년을 활동을 했었고요. 활동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느새 이주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주 여성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 6, 70년대 여성들의 삶처럼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주민들도 들어와서 우리와 나란히 이웃으로 살 텐데 앞집에 살고 있는 선주민 여성들은 조금 더 평등하게 살고 뒷집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은 과거 조선시대 여성처럼 산다? 이것은 저는 양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서 같이 살아갈 이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 여성운동이 이만큼 성장했다면 그 성장한 상태에서 이주 여성들의 삶도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여성운동 하던 사람들이 좀 더 이주 여성 문제와 함께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주 여성 운동을 한 지는 10년이 지금 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두 갈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문제를 이제 한국의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주 여성 문제 얘기를 하고 예, 이주 노동 운동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주 여성에 대한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활동 폭이 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10년 동안? 사실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도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뭐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성들의 삶이 남성들보다는 좀 뒤에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 여성 노동자들도 아직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 오면 이제 주부로 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 가정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많이 그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육아기를 끝내고 본인들의 이제 힘, 이제 국적도 생기고 체류권도 좀 확보되는 이주 여성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제 나는 이주 여성이다. 예, 이렇게 외치면서 좀 더 전면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미투 이주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계셨는데 네. 그간 일을 본인이 이제 이거는 참 보람 있었다 이런 성과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뭐 그런 게 몇 가지 있을까요? 뭐 성과라고 한다라면은 뭐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주 여성들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안정된 체류와 함께 웃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장면들을 많이 보는 것들, 많이 예, 그런 것들이 사례들.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지만 그나마 이제 좀 지원을 잘해서 그나마 안도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주 여성들이 남편들에 의해서 이제 희생된 경우에 추모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식도 많이 치렀고 이제 그랬을 때 많이 안타까운데 또 이제 거꾸로 이제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또 정당방위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 예, 이제 그런 사건들을 직접 지원하면서 그 선주민이든 이주민이든 어쨌든 폭력은 참 나쁘다. 예, 결국은 어느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피해자이지만 결국은 가해자가 되어져 버린 그런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사방팔방 노력하면서 결국은 좀 고향으로 귀환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게끔까지 지원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나마 좀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 거고요. 예, 그동안 저희들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에서는 초기부터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주 여성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577-1366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에 대한 제안을 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이주민의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세팅되는 걸 봤던 것이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1577-1366. 네네. 실례지만 자녀는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예, 제 사생활을 궁금해하시는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남매입니다. 이제 저희들 때는 사실 2명 놓는 게 대세였는데, 예, 3명이면 2명에 비해서 1명만 많잖아요. 근데 애가 많은 집으로 통했습니다. 예, 그래서 애국하셨네요. 요즘으로 치면 애국이죠. 그래서 이제 딸, 아들, 딸인데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 오늘 기대하는 날이어서 서울에 같이 올라왔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53살인데 제 어릴 때는 인구 조절 정책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국가표도 뭐 이제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고 국가표였죠. 그래서 애를 이제 놓지 마라 이랬어요. 뭐 저 때만 해도 이제 둘이 표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놓지 말라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애를 낳아라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주 여성 회원들이 저한테 물어요. 언니, 애를 놓으면 돈을 한 달에 50만 원 준다는데 우리 애 대학 갈 때까지 주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누구시. 그거 한 번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몇 명 놓을지는 남편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웃겨. 근데 왜 그렇게 돈 50만 원 한 번밖에 안 주면서 그렇게 막 주는 것처럼 막 우리한테 자꾸 얘기해요? 예, 그렇게 물어요. 예, 그러면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자꾸 주는데 국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애 놓기를 한국 정부에서 기대해요. 예, 그렇지만 아기를 놓고 안 놓고는 부부가 결정할 문제니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면 이제 반애국이 되는 거죠. 아니죠. 예. 그 사람들 삶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아기를 뭐 놓지 마라, 낳아라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저희 지금 이 삶에서 보죠. 예, 보면서 이 자궁이 여성 건가 국가 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간혹 그런 표가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살자. 예, 세상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버렸는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쭈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특히 딸들이 엄마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예. 저게 이제 아무래도 워낙 일찍부터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뭐 사실 방임입니다. 저는 이제 어중간한 간섭보다는 차라리 방임이 자유롭다. 좀 이런 것도 있고. 저희도 좀 그렇게 키운 예. 편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예를 들면 뭐 집회하거나 뭐 아니면 주말에 사무실 데려가서 나는 일하고 지들은 뭐 오락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잦아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춘기 때는 좀 더 보살핌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근하다 있으면 엄마 언제 와? 이러면 저는 그 소리 받으면 짜증나. 이 시간에도 남자 활동가들은 저런 전화 안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 겪는 걸 거야. 막 짜증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성장하니까 엄마를 존경한대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약간 아빠 같은 엄마여서 대화가 될 때 애하고의 관계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뭐 나쁘지 않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 집에는 며느리는 보내겠는데 사위로는 절대 못 보내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 미투 운동으로 돌아오면은 네. 피해를 입고도 이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이주 여성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신,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77-1366으로 전화하시든지 112로 전화하시든지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 대구 이주여성 상담소로 반드시 전화를 주십시오. 끝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나라의 커뮤니티에서 당신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놀린다라면 그것은 당신의 커뮤니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 나라의 커뮤니티 남성들에게도 교육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이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한 사람이 잘못이니까 성폭력 피해자를 따돌리거나 나쁜 소문을 낸다거나 하는 것은 2차 가해고 성폭력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이주 남성 노동자들한테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명쾌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하세요? 준비해놓은 막 그냥 외운 것처럼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 너무 그냥 확실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생각하고 계신 그 뭐라 칭찬. 그럴까? 네, 칭찬이죠. 예, 감사합니다. 여성 운동, 특히 이주 여성들과 이제 많은 운동 활동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일, 안타까웠던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가장 그거죠. 이제 폭력 피해로 남편에 의해서 사망당했던 경우들을 장례식 치르면서 추모식하면서 그럴 때 가장 가슴이 아무래도 아프고요. 이제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친정 부모 초청 행사 이런 것들을 몇 번 했습니다. 기업들이 후원해서 했는데 결혼 중개 과정에서 중개업체가 이제 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제 2014년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한 우리 필리핀 회원이 이제 신청을 해서 친정 부모를 초청하게 됐죠, 한국으로. 근데 이제 오시는 날이 가까워져 오는데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시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냐, 부모님이 곧 오실 텐데 이제 이러니까 언니 실은 얘기 못한 게 있어요. 왜? 하니까는 나는 남편이 나하고 재혼하는 건 줄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는 남편의 이제 전부인 자식이 있고 이런 걸 그 집에 와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정은 알 수가 없었죠. 네. 예, 그래서 부모님 오시면 그걸 충격받을까봐 네. 한편은 보고 싶은 분이 오니까 좋지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명이 했어요. 그 이제 한 명만이 아니라 그럴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2014년 이후로 이제 네. 그 결혼 비자 심사가 굉장히 강화돼서 과거만큼은 아닌데 여전히 지금 현지에서 남편에 대한 범죄 경력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영사관으로 바로 쏘게 돼 있어요. 경찰 이런 데서. 정작 당사자는 그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도 결혼 그 사정 발급이 강화된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할 이주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범죄 경력이나 이런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보완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좀 불합리한데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이주 여성 당사자가 접근 가능한 언어로 번역해서라도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 거죠. 그렇겠죠. 네. 어차피 영촌이 될 텐데. 네. 아이고, 할 일이 되게 많네요. 예. 이제 20년 동안 여성운동, 인권운동 하셨는데 대표님을 이렇게 여성운동으로, 인권운동을 이끈 매력이 뭡니까? 제가 뭘 할 때 해보니까 여성운동 할 때 가장 몰입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예, 몰입이라니까 그냥 이해가 팍 오네요. 네,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주 여성운동을 하면서는 굉장히 우리는 우리끼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살았지만 못 보던 것을 이주 여성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인 거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우리 회원이 한 날 와서 그래요. 밤 10시가 돼서 남편이랑 산책한다고 동네를 가는데 교복 입은 애들이 가방을 메고 다 어디로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갖고 왜 이 늦은 시간까지 애들이 집에를 안 가고 교복 입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제 남편한테 물으니까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것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또 와갖고 그래. 언니, 한국 학생들은 저렇게 어떻게 살아? 아침에도 꼭또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럼 내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어떤데요? 이카니까는 한 2, 3시 되면 마치고 거의 파티 문화라는 것인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아서 세계 여행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왜 한국 여성들은 그렇게 고학력인데 최소 못 나와도 고등학교 이상은 나오던데 왜 다 유모차 밀고 다녀요? 이렇게 일 안 하고? 예, 일 안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일자리가 있는 한은 일을 한다는 1인 노동자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학력이어도 여성은 1차적으로 주부 역할이 전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유모차 얘기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여성운동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찝어준다. 그래서 저는 이주 여성들을 영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성운동 경력은 길지만 여전히 좀 젊게 활동할 수 있는 이주 여성운동을 함으로써 그런 아주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 항상 사시니까 몰입을 할 수가 있죠. 부럽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예. 저희 프로 마무리가 뭐냐면 공식 질문이 내게 담원하는 이런 것이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예.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다문화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예, 인권 제도 없이 다문화주의는 허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쾌합니다. 역시. 약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혜숙 대표님과 이주 여성들의 미투 운동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피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신고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다문화 TVM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 누군가 실수라고 말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이제 미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병폐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소통, 화통, 능통, 정도원의 통큰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서 다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